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호국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보면요, 기요사키는 인간을 4개 유형으로 나눕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자, 투자자 이렇게 나누거든요. 전 지금 4개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4개 다 맞춤형 부자 전략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최근에 제가 뭐 파이어 관련 영상 이런 거 별로 안 올렸잖아요. 다시 좀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 5월, 10월에 퀀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마인드를 함양하는 이 영상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쉽게 말해서 ESBI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E, employee, 직장인, S, self-employed, 자영업자, B, 비즈니스맨, 사업가, 그리고 인베스터, 투자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의 4분면 이런 식으로 기요사키가, 제가 알기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에서 나온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에서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제 다 해봤습니다. 4개를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말이 생겼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E, 제가 직장인 12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I, 투자도 19년 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S, 자영업자 쪽에는요, 제가 어떻게 보면 2017년부터는 좀 파타임으로, 그러니까 뭐 책도 쓰고 강연하고 하면서, 그리고 21년에 퇴사한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사업 쪽은 이제 퀀터스 사업에서 제가 1회 주주로 참여하면서 이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할 말이 생겼어요. 자, 일단 그 대부분 사람들은 E로 시작하는 거, 직장 E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걸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영업자와 사업가는 처음부터 그냥 야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일단 야생에 보면은 이제 호랑이 같은 동물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토끼로 들어가면 잡아 먹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고. 자, 그래서 직장인은 두 분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그 직장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보기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거고, 단점은 돈을 많이 못 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가장 핵심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두 부류로 나뉘는데, 그 안정감을 계속 누리고 싶은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직장에서 일을 배우거나 돈을 모아가지고 S나 B로, 그러니까 자영업이나 사업가로 가고 싶은 사람들,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류, 안정적인 직장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가장 심플합니다. 그냥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것에 총력, 거기에 목을 매달면 됩니다. 그게 80%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다 보너스입니다. 왜냐면 사실 이게 그 직장인으로 가면 돈을 많이 못 번다라고 했는데, 사실 진짜 그 임원이 진짜 되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수백 분의 1 그 확률을 뚫어야 되는데, 이제 그래도 사실 연봉이 5억이 넘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세금을 절반 정도 이제 까이기 때문에 그냥 차장 되시는 분들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사실 이게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많이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근데 잘 알아보면요, 거의 절대 안 잘리는 대기업, 연구기관, 지방기업, 심지어 중소 중견기업들도 의외로 많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블라인드 같은 데 좀 많이 뒤져보시던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어떤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회사 실태를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이렇거든요. 이제 뭐 우리가 뭐 엄청 잘하는 뭐 예를 들면 뭐 공기업, 공무원 7급, 5급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공기업 중에서도 좀 하이클래스 공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긴 다 가고 싶거든요, 애들이. 근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 스펙에 맞춰가지고 그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이게 알고 보면은 스펙에 맞는 안정적인 직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걔네들이 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스펙에 맞는 그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가지고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최우선이라 이겁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는 안정성을 위해서 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여기 가고 싶은 걸 알게 되면은 그냥 거기 재직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 만나요. 그게 중요한 거 같거든요.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무슨 취준생들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면접 스터디 같은 거 하거든요. 그래서 뭐해 그거, 지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그게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인맥을 동원하든 뭐 그냥 사람을 그냥 그 인스타 같은 데 쳐가지고 만나든 어떻게 하든 만나보라 이거예요. 그럼 진짜 이 직장이 실제로 안전한지, 물론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회사 욕도 많이 해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따지면 돼요. 이게 실제로 안전한가? 내가 여기 있으면 20년, 30년 동안 날 안 자를 것인가? 요것만 파악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간 후에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 저는 계속 지금 안정적인 직장 말하는 거예요. 투자 스킬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왜냐면 그 직장이 아무리 안정된다 하더라도 60세 후에 당신 잘릴 거거든요. 왜냐면 전년 퇴직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E+I, 그 직장인 플러스 투자자 콤보
콤보가 상당히 좋은 콤보이고 그냥 이 투자는 필수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안정성 때문에 이 회사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시키는 것만 잘하고 창의성, 진취성, 큰 급여, 뭐 배우는 거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회사에서 모든 걸 다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원하시면 우리는 S나 B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창의성, 진취성, 큰 급여, 뭐 배우는 거 이런 거를 원하시면은 이제 오히려 이런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뭔가 배울 곳이 있는 직장, 그러니까 중소기업 스타트업도 상당히 괜찮고요. 특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당신이 사장이 꿈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장과 접촉이 많은 그런 기업에 있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 걸 또 알고 사장이 어떤 고민이 있는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어느 정도 그래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척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챕터로 넘어갔는데요. 자영업 S 쪽이죠. 그 사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 직장인으로 시작해서 부업으로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그리고 실제로 돈이 벌리면 그때 독립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올인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 여기는 필수 스킬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뭔가 만들어내야겠죠. 그걸 팔아야 되니까. 두 번째 필수 스킬은 판매 전략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둘이 똑같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걸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뭐 공대생들 뭐 이런 분들은 제가 말입니다 뭐 이런 상품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 상품을 소개도 제대로 못해.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뭔 XX야라고 생각하고 이제 걸다 보지도 않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우수한 상품 서비스도 당연히 기본인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더 어디서 떨어져 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이 관련 스킬, 상품과 서비스 개발과 판매, 그러니까 요 능력을 획득하는데 그 우리는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그 나머지 시간을 다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주말이든 뭐 밤이든 뭐 저녁이든 이런 거는요. 사실 워라밸로 부자 되는 거는 사실 그게 많지 않아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별로 이제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게 현재 직장원과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사실 나쁘진 않죠. 왜냐면 이 일을 이제 직장에서 배우면서 그거 관계된 이제 그 자영업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옵티멀하긴 한데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쪽에 관심 많았고 제 전 직장은 투자와 1도 이제 관계가 이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관계가 없어도 됩니다. 그 대신에 저는 이제 땡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이제 투자 쪽 공부하고 이제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죠. 네,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사업가 B 쪽이잖아요. 자, 그 자영업과 사업가의 차이는 무엇인가? 저도 한번 사전을 찾아봤는데 자영업자는 사장이 없으면 돈이 안 벌린다. 사업가는 없어도 돈이 벌린다. 요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직원들이 많지만 그 의사라는 사람이 없으면은 돈이 일단 안 벌리기 때문에 그건 자영업이라고 볼 수가 이제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CEO가 좀 없다 하더라도 돈이 한번 벌릴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자영업을 하다가 이 커지면은 사업화되는 것이 필수라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자영업과 사업가의 차이는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우선 상품과 서비스 개발하는 게 일단 최우선입니다. 자, 두 번째는 판매 전략. 이것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인력 관리. 왜냐면은 지금 여기 정의가 사장이 없어도 돈이 벌린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직원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분들한테 어떻게 동기부여를 주고 소위 우수한 직원들을 어떻게 안 나가고 나 옆에 냅둘 수가 있고 못하는 애들을 어떻게 내보낼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능력도 이제 결국은 깨우쳐야 되는 깨우치는 게 아니라 배워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거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사실 있을 수가 이제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배움이라는 게 제가 보기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본인의 머리로 그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망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 중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내용이 다 있는데 그거를 그냥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걸로 일단 기초를 쌓은 다음에 이쪽 분야에서 두각을 내는 사람을 멘토로 찾아가지고 소위 그 실전과 책들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멘토를 자꾸 물어본다는 건 이론적인 구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얻어낼 게 별로 없고 걔도 저를 무시하겠죠. 쟤는 배운 것도 나한테 와서 귀찮게 오네 이렇게 생각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책, 유튜브, 세미나, 조기 요즘 얼마나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한 다음에 그거를 습득하고 이제 이쪽 분야의 수각을 보이는 그 멘토를 찾아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사업가 쪽에서 지금 컨텐츠 쪽에 개입해 보니까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사장이 핵심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IT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프로그래밍 개발을 직접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표가 그걸 못하게 되면
되면은 이거 딴 사람한테 맡기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해요. 사실 일주일 만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술자는 이거 되게 어려운데 너 이거 한 2달 정도 이제 걸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 혼자 못해요. 직원 3명만 주세요.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대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한 달 반만 안 될까요? 2명이면 안 되고 한 달 반 2명 너무 빡센데 그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대표가 직접 말씀 아니 선생님 나 일주일 만에 내가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효율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사실 그 2명의 직원과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거를 대표가 이제 핵심 분야를 잘 알고 있으면은 이제 확실히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거를 확실히 좀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하려면은 이제 그 사업의 핵심 기술을 이제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사업을 하려면 핵심 기술이 은근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우수한 상품 서비스 개발도 있고 판매 전략도 있고 인력 관리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행정 같은 경우도 기초적인 건 다 사장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제라는 거죠.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직장에 계시면 됩니다. 네. 근데 투자를 잘해야죠, 그 대신에. 자, 그리고 투자자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투자만 하면 좀 지루합니다. 물론 매일매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는 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근데 E나 S나 B를 본업 비슷하게 하면서 이 투자 능력이 있으면은 시너지가 엄청나게 극대화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E든 S든 B든 그 투자를 제대로 못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도 지키지 못하고 사기나 당하거나 뭐 이상하게 돈을 말아먹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투자만 해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는 거는 시간이 좀 꽤 걸리거나 아니면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야 되는데, E, S, B를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하면서 이 투자를 같이 하면은 엄청나게 시너지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보기 이거거든요. 첫 번째, 기대 수익이 높은 전략을 개발해야 된다. 이거 있는데 할투에 수많은 전략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사실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리 기대 수익이 높고 확률이 높은 투자라 할지언정, 아무리 그런 전략이 있다 할지언정 안 되는 구간이 필수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럼 그 안 되는 구간에 내가 얼마를 까먹는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전략들은 승률도 높고 다 좋은데 근데 그 안 먹히는 구간에 마이너스 100%가 나는 그런 전략들이 있어요. 옵션이나 선물 전략들 중에서. 근데 결국은 이거는 승률이 높아도 7번 8번 먹다가 9번째 결국 마이너스 100%가 나가지고 빵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투자를 하면서 100%의 승률은 없는 거고 내가 깨질 구간이 있을 건데 그 깨지는 구간에 이제 얼마나 깨지는가, 이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요게. 그래서 이제 뭐를 사냐에 대부분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언제 사냐, 그리고 얼마를 베팅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또 그냥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를 결합한 전략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퀀트 투자이고, 어떤 사람은 가치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장주 투자, 어떤 사람은 모멘텀 투자, 어떤 사람은 기술적 투자, 뭐 매크로 투자 다 괜찮은데 이 모든 전략에 공통점으로 돼야 되는 거는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입니다. 요약을 하면요, 가장 중요한 스킬은 제가 보기에는 아래와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 유튜브, 세미나, 고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빼먹었네. 시장의 피드백. 왜냐면은 뭔가를 하면은 내가 E든 S건 B든 뭔가 세상이 저한테 시그널을 줍니다. 이게 좀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에 대해서요. 이런 내가 사업을 하는데 솔직히 내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딱 봐가지고 이 매출이 나오나 수익이 나오나 그걸 보면은 얼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시장과 세상이 저한테 주는 피드백입니다. 사실 여기서 제일 많이 배울 수 있죠. 사실은 요 시장의 피드백을 통해서요. 네, 그래서 안정형 직장인은 안정적 직장에 입사를 하는 것이 8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발전형 직장인은 배울 게 있는 사장 옆에 갈 수 있는 회사에 입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스텝인 S와 B 그 스킬 획득에 집중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영업자는 우수한 제품 서비스 플러스 판매 스킬, 사업자는 우수한 제품 서비스 플러스 판매 스킬 플러스 인력 관리가 포함되는 것 같고요. 투자자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지탱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저도 이제 이 네 분야에 대해서 엄청 잘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 이거는 빠졌잖아 임마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팔로우업 영상을 만들 계획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정도면 꽤 유익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제 동의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 들으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